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NBC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7%가 올라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나왔거든요. 자, 이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가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거의 1년간을 이러한 예측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한 1년 좀 더 지났죠. 작년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사태 이후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물가 상승, 이제 비싼 뭐 가스 가격, 여러 가지 힘든 이런 그 팩터들이 같이 겹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0 몇 %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한 그 중요한 법안들,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높이 올라간 이제 가스 가격이 거의 매달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그 국민들께서 피부치로 바이든 대통령 또는 연방 정부에서 무언가를 잘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아직은 높지만 그래도 조금 잡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 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해서 이러한 좋은 영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제 무소속, 그러니까 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저희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여론조사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수치가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간 선거의 참여의 에너지, 이런 것을 이제 그 퍼센티지로 이제 책정을 하는 건데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를 꼭 참여하겠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수치가 계속해서 거의 한 70%까지 나왔는데,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거기에 비해서 한 20%가 더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NBC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유권자는 한 68%,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가 한 66%, 그래서 한 2%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중간 선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가 이제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물론 좀 힘든 싸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해볼만 하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좋은 포지티브한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CBS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오는 2024년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 60 Minutes 인터뷰를 잘 봤는데요. 예.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풀 앤서를 이제 보시면, 이 재선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은 이제 처음부터 말한 대로 내 의도는 이제 출마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보다는 이제 본인의 의지는 아직까지는 다시 출마를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팩터, 뭐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도 생각하겠죠. 나이, 건강,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중간 선거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새롭게 바뀌는 정치적인 환경, 여러 가지 이런 팩터를 검토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답변에서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으로서가 아니라 큰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아마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당연히 4년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다른 민주당 차기 후보자들을 막기 위해서 아마 지금부터 나는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조금 더 신중하게 본인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을 검토해 보고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이러한 답변은 정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욕심을 앞서서 이제 미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뚜렷한 최종 이제 답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바이든 대통령께서 뭐 재선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물러나겠지만 그렇지만 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준비를 물론 조용히 하고는 있지만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여러 이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번 중간 선거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또 정치 환경이 좋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지금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이분도 뭐 2년마다 이 선거 있을 때마다 항상 거취가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의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좀 나올 때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약 한 4년 전이요. 처음에 그러한 리더십의 논란이 처음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오래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그 입장이었습니다. 좀 리더십이 네네네. 바뀌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를 해서 내가 4년만 더 하겠다. 그게 올해가 4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낸시 펠로시 의원은 이제 올해 이제 말로 하원 의장직을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4년 특히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을 보시면 알다시피 민주당으로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제기를 했을 때 과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고 대응하는 부분에서 매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큰 박수를 보냈고요. 네. 그런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아직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나이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분의 리더십에 대한 높은 점수는 아직 여전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정말 민주당이 참패를 해야지 맞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대통령이 바뀌고 중간 선거에서는 큰 이제 대통령당이 많은 의원석을 잃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의 다수당을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 있어서 아직은 뚜렷하게 본인이 더 하겠다 뭐 이런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내년에 이제 아무리 다수당을 유지하더라도 좀 새로운 분이 하원 의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화당에서도요, 2024년 대선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많이 유력합니다만은 유사시에 다른 후보들이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비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지지를 한 후보들이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픽처를 봤을 때,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으면 공화당 내에서 뽑는 게 아니라 뭐 민주당 유권자들도 있고 무소속 유권자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 지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조한 퍼센티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화당 그 의원들이 봤을 때, 차기 후보들이 봤을 때, 비록 우리 당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전체적인 픽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겠다. 그러면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두가 알다시피 뭐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 이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분도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른 후보가 이런 그 대통령, 그 차기 대통령 후보의 그 트랙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인 이제 테드 크루즈인데요. 그래서 테드 크루즈가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가 많은 후보를 도와주려고 17개 주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이 났는데, 여기서 뭐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주 대표적인 이제 스윙 스테이트고요. 그리고 이런 대통령 후보로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주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가 지금은 가장 유력한 이제 트럼프 다음 후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테드 크루즈나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